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 순간은 외부에서 보면 단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그 순간을 향해 조용한 카운트다운이 켜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어떤 번개 같은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멀쩡했는데 내일 갑자기 쓰러지는 운이 나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는 장기이고 가능한 한 조용히 무너지려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이상은 자주 감춰지고 증상은 작게 분산되고 설명은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몸이 보낸 이런 신호들이 대부분 너무 일상적이거나 다른 원인으로도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명치가 체한 것 같은 느낌, 이유 없는 피로감, 가슴이 답답한 감각, 왼쪽 어깨가 묵직한 통증, 밤에 자꾸 깨는 잠,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손발끝이 차가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증상들을 위장 문제나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실제로 많은 응급의사들은 심장 환자들은 본인이 심장 문제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장마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전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2세 박 씨는 쓰러지기 몇 주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힌트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쌓였고 명치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식사 후 유난히 무거운 답답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소화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 판단했습니다. 어떤 날은 위장약을 먹고 잠이 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담배 한 개 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 초반에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가정도 있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심장질환은 70대 어르신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실에서 갑자기 몸은 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체했거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잠시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뒤부터는 시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계산되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심장은 멈춘 뒤 1분이 지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나면 뇌는 산소 부족을 크게 느끼고 10분이 지나면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비가역적인 손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를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은 생사를 나누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가 곧 오겠지라는 희망적 기대를 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119가 아무리 빠르게 오더라도 보통 510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뇌와 심장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지켜보는 것보다 가슴을 누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8세 이 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진단도 없었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스트레스와 불면, 운동 부족, 카페인, 과다 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장병의 위험군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근경색은 중년 남성의 병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심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잠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지만 심장에서 오는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나타나는 숨참은 체력이 늦춰진 탓이라 생각했지만 심장 펌프의 박출량 저하일 수도 있었습니다. 명치가 조여오는 느낌은 위산 역류 때문이라 여겼지만 혈관의 협착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명치 통증을 위장약으로 덮고 잠으로 덮고 커피로 덮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사소한 불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의 신호를 무시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통이 아니라 불편함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몸의 신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소리로 알려주고 폐는 기침으로 알려주고 위는 통증으로 알려주지만 심장은 신호를 우회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는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를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은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병원에 간다는 결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비용이 들고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위험군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내부의 플라크라고 불리는 기름, 찌꺼기 같은 것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며 혈전이 붙어 혈관을 완전히 막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는 느립니다. 그러나 터지는 과정은 느리지 않습니다. 터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면 충분합니다. 터지고 혈전이 붙고 혈류가 멈추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터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만 쌓이는 과정은 관심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쌓이는 과정이 없으면 터지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왜 쌓일까요? 혈관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걸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는 걸어야 했고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에는 계단을 올랐고 배달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도시도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졌지만 몸은 편안함에 적응한 적이 없습니다. 심장은 원래 움직임에 최적화된 장기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든 순간부터 심장은 과부하를 받기 시작합니다. 수면도 문제입니다. 수면은 혈관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회복 시간입니다. 낮에는 혈압이 오르고 혈액이 빠르게 돌고 심장이 세게 일합니다. 밤이 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이 안정되며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야근과 영화와 게임과 스마트폰과 카페인과 배달 문화는 밤을 침식합니다. 수면이 줄어들면 혈압이 내려갈 시간을 잃고 혈당이 올라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입니다. 단 하루 4시간 수면만으로도 다음날 혈관 염증 마커가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소판을 활성화시킵니다. 많은 연구에서 심근경색은 명절이나 연말 혹은 새벽 시간대에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도 심장의 적입니다. 술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올리고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술을 마신 날 밤에는 잠이 깊지 못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담배 연기 안에 포함된 물질들은 혈관벽을 긁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촉진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서로 다른 경로로 혈관을 무너뜨립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더 위험합니다. 식습관도 혈관을 좌우합니다. 초가공 탄수화물, 단 음료, 고당류 간식, 감미료, 고나트륨 음식, 빠른 식사 속도, 야식, 폭식은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관은 체중보다는 내장 지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심혈관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막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생활 속 선택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식사 후 510분 걷기, 햇볕 쬐기, 술과 담배 줄이기, 체중보다 허리둘레 관리, 숫자 관리 등이 그것입니다. 심장은 감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체중 변동은 혈관의 언어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심장은 반응합니다. 심근경색은 증상이 분명해 보이지만 동시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치 통증은 위험으로 생각되기 쉽고 식은땀은
공황 발작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숨참은 천식으로 오진되기도 합니다. 가슴 통증은 담석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자주 오진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통증 감각이 둔화되어 다른 환자보다 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여성도 남성보다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늦게 진단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합리화는 인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피곤함을 피곤함으로 해석하고 체한 느낌을 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잠을 설치는 것을 단순 불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몸은 그 어떤 심리보다 정직합니다. 몸은 오랫동안 어딘가가 아프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는 불편함은 무언가를 말하는 과정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는 순간부터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고 극적이지만 그 순간보다 더 큰 이야기는 그 이전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혈관 손상, 몇 달 동안 쌓인 생활 패턴, 몇 주 동안 반복된 신호, 그리고 며칠 동안 지속된 불편함이 모두 하나의 순간으로 합쳐집니다. 이제 심정지로 돌아가 봅니다. 심장은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 전체가 산소 공급을 잃는 순간입니다. 뇌는 혈류가 끊기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심폐소생술 시작 시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1분 이내 시작되면 생존율이 높지만 10분이 지나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존과 사망을 결정하는 것은 119가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후 심부전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숨이 차는 병이 아닙니다. 심부전은 삶의 속도를 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눕지 못하고 밤에 깨고 아침에 피곤합니다. 심장은 회복력이 낮고 손상은 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심근경색을 인생을 바꾸는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당신의 몸이 아래 신호 중 두세 개 이상을 보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명치 통증, 왼쪽 어깨나 턱으로 번지는 통증, 이유 없는 피로, 밤중에 자꾸 깨는 잠, 조금만 걸어도 숨참, 다리 붓기, 두근거림, 식은땀, 불안. 이 모든 신호들의 공통점은 심장입니다. 물론 이 신호들은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보내는 신호가 다른 장기의 신호와 겹치는 이유는 심장이 아파도 쉽게 소리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수많은 사인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는 바로 지금이 당신 심장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심장은 조용히 고장나는 장기입니다. 조용한 장기는 더욱 위험한 장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선택들이 결국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